나 자신에게도 좋은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까지 설명한 좋은 질문 기술은 원칙적으로 자기 이외의 사람에게 질문할 때 쓰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들어가는 말에서도 이야기했듯 질문은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원래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매일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두려고 한다. 1. 자기 자신의 3가지 부위를 찾는다. 자기에게 질문할 때의 순서도 타인에게 할 때와 동일하다. 자기 자신의 3가지 부위, 비전과 밸류, 보케이브러리를 분석해서 키워드를 찾아낸 뒤 그것을 의문사와 조합해 본다. 자기 자신이 쓰는 단어를 분석하는 일이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친구나 동료에게 본인의 말버릇이나 상대방 입장에서 느끼는 인상을 물어보는 것도 좋다. 가능하면 상담할 때 대화 내용을 녹음해도 괜찮다. 메일이나 각종 SNS에 쓴 문장을 분석해서 자신이 유독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지, 단어의 경향은 어떤지 등을 알아보기를 권한다. 그 다음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다. 가령 요즘 업무 측면에서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자. 업무를 통해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은가? 언제부터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것인가? 왜 이 일을 언제나 소중히 여겨왔을까? 이 업무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 해외에서 일한다면 어느 나라로 가보고 싶은가? 업무 방식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은 마음속에서 고정되고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본문에서 소개한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유효하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늘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방향에서 질문을 던지도록 해보자. 2.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시간 만들기.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 대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질문을 생각할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회사원들은 대부분 업무나 일상에 쫓겨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좋은 질문을 던져보지 않으면 그저 시간만 흘러가 버린다. 바빠서 도저히 짬을 낼 수 없다면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하거나 잠들기 전 5분 동안 해도 상관없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 행동은 반드시 변한다. 중요한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식으로 대답하지 말아야 하며 질문도 새로운 각도와 관점에서 던져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너무 어려워서 곧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업무를 하면서 가보고 싶은 장소는 어디인가? 일주일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 업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보고 싶은가? 라는 식의 질문으로 바꿔보라. 금방 답이 나올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질문의 대답은 반드시 정리를 해보기 바란다. 일기를 써도 좋고 자기만 보는 블로그 혹은 친구에게 공개되는 SNS에 발표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니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정리한 문장은 다시 한번 본다거나 다른 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또 다른 자기 반성이 생길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질문 내용은 점점 심화된다. 한편 자기에 대한 질문이 생각나면 곧바로 종이에 써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붙여두는 것도 좋다. 컴퓨터에 표시해 두거나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
내 서비스 패스워드의 힌트 질문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자꾸 그 질문을 생각하면 질문이 내재화된다. 3.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질문하라.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듯 자신이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정기적으로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지금과는 다른 업종의 업무로 전직했다. 새로운 부서에 배치되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간관계의 틀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등등.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뀌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전업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가 바로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할 타이밍이다.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직접 실천해 볼 것을 권한다. 곧 질문을 바꾸면 행동도 바뀐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비즈니스 현장만이 아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 자녀 교육 등 여러 곳에서 응용할 수 있다. 나 역시 자녀 교육을 할 때 의식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내재화시키고 싶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수 숙제를 못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왜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못 푸는 거니? 라고 야단쳤다고 하자. 이것은 어째서 의문사를 활용한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아이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질책이다.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못 푸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런 생각은 아이의 자기 긍정감을 떨어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문제를 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니? 이 산수 문제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 수식을 발견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공식을 발견했을까? 라는 식으로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일깨우는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에게는 그 질문이 씨앗처럼 이식되어 내재화되고 마침내 언젠가는 자발적으로 싹이 트게 될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할 아이에게 어째서 나는 잘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더라도 거기에 도전해야 할 경우 어떤 노력을 하면 그 일이 가능해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아이가 훨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웬만한 일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축구나 야구 선수나 그 길고 고된 트레이닝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이 연습의 끝에는 보다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고민거리나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도 자신의 미래에 기대를 품고 있기만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밝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이다.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 사람과 어떤 식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현실이 조금 고통스럽더라 해도 용기를 내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분명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밝고 좋아질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미소님들도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 이 영상을 녹음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튜버로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다시 질문해보며 나 스스로에게 북튜버로서의 생활을 내재화시켜 봅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때 대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질문을 생각할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좋은 질문을 던져보지 않으면 그저 시간만 흘러가 버린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질문하는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 행동은 반드시 변한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정리해 보기 바란다. 그렇게 자꾸 그 질문을 생각하면 질문이 내재화된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